오늘은 우리가 함께 공부할 그 주제는 운동은 약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운동은 약이다. 이걸 누가 제일 먼저 말씀하신지 아시는 분 계세요? 운동은 약이다. 예. 흔히 뭐 음식은 약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 그 인터넷에 보니까 요새는 뭐 양념은 약이다 이런 말도 있고, 예. 뭐 그런데 운동은 약이다 이 말은 BC 한 400년경 히포크라테스라는 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현대 의학의 창시자라는 분이시죠. 이분이 그 운동은 약이다. 그 대단한 그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죠. 그 시대는 우리 한국 역사로 보면은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 시대. 그때 이미 그 히포크라테스는 그리스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이미 그 결핵이 많았습니다. 결핵. 이 결핵으로 사람들이 자꾸 죽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체력이 튼튼한 사람들은 잘 죽지 않는 걸 보고 이분이 운동이 약이다 이런 그 통찰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세월이 흘러서 최근 들어서 이제 운동은 약이다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 스포츠 메디슨 이라는 저널도 있고 여기 이제 뭐 재활의학이라든지 피지컬 세러피 이런 게 다 운동 관련 그 치료에 관련되는 현대의학의 이제 부분들입니다. 오늘 저는 그 제가 의학 쪽 잘 모르니까 다만 이제 최근 의학 저널에 기가 막힌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조금 그 인용해서 같이 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어, 화면 잘 보이시죠? 보면은 그 지금 미국의 경우에 5대 질환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사망률의 약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심장병이 약 34%, 암이 한 21%, 그리고 이제 그 뇌졸중, 심장병이 34%, 이제 그리고 이제 뇌졸중이 33%, 그리고 이제 폐계통 질환이 39%, 그리고 이제 그 고의적이지 않는 사고로 죽는 비율이 한 39%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 전체 이런 사망 중에 한 40%는 예방이 가능한 병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주로 라이프 스타일하고 연관이 제일 큰데 그 세 가지를 크게 나누면 지금 이제 현대인들이 너무 그 신체 활동을 너무 하지 않는 게 큰 이유입니다. 피지컬 인액티비티. 그래서 이제 비만이 많죠. 특히 최근에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집에 들어앉았잖아요. 그러니 비만율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소아 비만도 많아지고, 그게 큰 사회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이나 담배, 뭐 이런 게 특히 술도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하지 않는 식단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고혈압이든지 고콜레스테롤 이 세 개가 아, 그 라이프스타일 연결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이 중에도 보면은 이쪽에 이제 여러 가지 사고나 쓰러지는 거 이것도
이 노화에도 관련이 있고 술하고도 관련이 있지만은 나이가 들어서는 대개 이제 신체가 약해지면 잘 쓰러지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대 그 라이프스타일 질환은 비만, 심장병, 당뇨, 뭐 저 캔서, 그리고 만성 폐질환, 이런 게 5개가 제일 5대 질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그 메디컬 저널에 나와 있는 이제 중년 성인의 경우에 여기 미국 경우는 심장 질환이 제일 많죠. 그래서 이 도표가 이 오른쪽 밑은 이제 걸음 수입니다. 걷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편은 이런 이제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게 위에 올라갈수록 위험도가 높아지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위험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중년 성인들의 일일 걸음 수하고 사망 원인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최소한 한 6천 보 정도 미니멈 걸어야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사망률이 더 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건 한 10,000보 가까이 걸어야 그 사망률이 특히 그 많이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연구들은 대부분 백인 중심인데 백인들 경우는 역시 심장 질환이 많으니까 잘 먹는 데 비해서 덜 움직이는 게 큰 문제죠. 뭐. 위에 이어서 더 최근에 나온 다른 그 연구 데이터를 보면은 신체 활동하고 이제 그 사망률 관계 발표된 게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면 여러 가지 all cause mortality, 모든 종류의 사망률. 그래서 이것도 도표 보는 건 똑같습니다. 밑에는 이제 운동하는 양입니다. 제가 이 빨간 표시를 해놓은 거는 미국 정부에서 권장하는 운동 그 기준량입니다. 주에 150분, 중강도에서 고강도 유산소 신체 활동을 하라 정부에서 권장하는 양입니다. 이게 한 8.75 정도입니다. 이게 매트라는 게 과학 용어인데 어쨌든 8.75를 정부에서 하라고 권장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지 않는 것보다 사망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쭉 더 하면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제일 미니멈 해야 되는 게 이런 정도입니다. 더 하면 더 좋죠, 뭐. 네. 그리고 암 경우를 보면은 캔서 모탈리티 이거를 보면은 암도 운동을 아까 제가 8점 얼마라 그랬죠. 거기까지 꽤 떨어집니다. 암도 운동을 하면 어, 제법 떨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심혈관 질환 경우도 어, 꽤 떨어집니다. 운동을 여기서 운동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생활 가운데 걷는 거라든지 모든 신체 활동을 다 전체를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경우는 심혈관 질환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관계된 거는 전체 이제 어, 카디오베스큘러 그 심장 혈관 질환입니다. 이것도 운동을 8.75에서 쭉 하면 운동을 쭉 꾸준히 하면 밑으로 더 내려오는데 대충 저, 정부 권장량보다는 좀 더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더 하면은 밑으로 쭉 내려오고 그렇다고 운동을 계속 한다고 많이 계속 좋은 건 아니에요. 거의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경우도 하면은 상당히 밑으로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전반적으로 쭉 밑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걸 수치로 보면 더 이해하시기가 조금 낫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치를 갖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수치 보시는 것도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뭐 그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늘 정부에서 권장량은 주에 150분 해라. 이게 이제 미니멈입니다. 그 주에 120분 하는 것도 뭐 5일 동안 매일 30분씩 이게 이제 그 미니멈 양입니다. 이 정도는 해라. 이렇게 하면은 전체 사망률이 한 31% 줄어듭니다. 주당 150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분씩 이틀 간격으로 50분씩 3일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에서 고강도는 옆에 같이 걸어가면서 말하기가 좀 힘들 정도의 그 스피드입니다. 그 숨이 가빠서 말 정답게 나누기 어려울 정도의 강도입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 배를 하면은 300분, 주에 300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모든 사망률이 34%, 여기 비하면 아주 많이 떨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낫습니다. 그런데 심혈관 질환 경우는 29%에서 35%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 같은 경우는 운동이 뭐 다른 거 비하면 효과가 이제 150분 하면 15%, 300분 배를 하면 18% 정도니까 아주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10사람 중에 2사람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꾸준히 이 300분이 우리가 보통 하루에 한 160분씩 매일 주 5번 하면 돼요. 네? 주 5번. 하루에 1시간씩 5일. 네? 5일 하면은 이걸 아주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양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은 모든 사망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은 뭐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방지가 되고 암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체 통계 중에 암만 따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암만 따로 모아봤더니 이제 우리가 300분 하루에 1시간씩 5일을 하면은 전체 암 사망률이 한 15%, 위암 계통은 그건 20%, 그건 30%,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은 암 종류입니다. 그러면은 하루 1시간씩 한 6일 하면은 30% 가까이 프리벤션이 되니까 상당한 효과죠. 뭐 폐암 경우도 17%, 이제 간암 12%, 대장암 같은 경우도 10%, 유방암 8%, 그리고 이제 방광암 한 10%, 이런 정도, 한 10에서 15%. 제일 이제 효과가 큰 게 위암 같은 거는 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립선이나 신장 암 경우는 이 운동이 현재로서는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히 의학계에서 오랫동안 많은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제일 위험한 암이나 심장병이나 사망률이 낮아지는 것은 뭐 대단히 기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동이 이렇게 어, 질병을 막는 효과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시한 그
이게 마이오카인이라는 그 일종의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오카인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열심히 걷든지 아니면 저항성 운동, 무슨 무거운 걸 들든지 뭐 이런 걸 할 경우에 이 마이오카인이 생성이 됩니다. 이 마이오카인이 이 혈관을 통해서 사방의 신체에 전달이 돼서 염증을 낮춘다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효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여기 이제 마이오카인 운동을 하면은 생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골다공증 막습니다.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운동하시면 이 마이오카인의 활동으로 이게 그 여러 가지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고 우리 그 위장 경우도 그런 면에서 위장의 그 튜머, 암 생긴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소화효소 같은 분비를 촉진합니다. 간을 튼튼하게 하고 특히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푀을 분해를 시킵니다. 많이 이제 비만을 낮추어 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운동하면 우리 몸이 아주 따뜻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춥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운동하면 마이오카인이 더 많이 분비가 될수 몸이 신체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뇌 기능에 있어서 메모리,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그런 것도 이미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오카인은 특별히 우리가 조금 그 기능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사람을 갖고 실험하기도 하고 이제 rat 마이스 이 마이스 더 작은 실험용 쥐지요. 그런데 사람을 갖고 실험할 경우 노화 이 마이오카인 운동을 열심히 해서 마이오카인 분비가 많이 되면 노화가 아, 지연된다. 그리고 특히 이 알츠하이머 디지즈 이거 누구나 두려워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어, 인간이나 그 실험용 동물 경우 전부 다 좋은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좀 더 확실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만성 스트레스 경우도 이 마이오카인 운동을 열심히 해서 마이오카인 분비가 촉진될수록 스트레스 장애에 좋다. 예? 그리고 이제 엔타이 디프레선트 우울할 때도 운동을 조금 고강도로 하면은 마이오카인 분비로 많이 분비돼서 이 우울증을 어, 약화시킨다. 이런 게 이미 연구에 규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가장 최근 연구 보고 중에 하나는 특히 이제 지금 근육입니다. 근육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면 마이오카인이 분비가 됩니다. 지금 1번이 마이오카인이에요. 그런데 최근 연구한 걸 보면은 다른 게 또 여러 종류가 분비가 됩니다. 이게 이제 뇌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약 같은 거 뭘 먹으면 뇌로는 못 들어가게 그 문이 있습니다. 게이트가 있어요. 그 나쁜 거는 못 들어가게 균이라든지 그걸 다 프리벤션 하는데 이 마이오카인은 뇌 속에 있는 신경으로 그 전달이 돼서 신경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분화 장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거에 자라나게 해서 이게 줄어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오카인이 노화 관련 신경퇴행성 질환, 뇌질환을 그 막는 작용을 한다. 이런 것도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치매, 알츠하이머성 그 질환이나 파킨슨이나 뭐 ALS, 루게릭 디지즈 이런 거에도 다소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 보고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 우리가 마요카인이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좋은 효과를 많이 갖고 오는데 제일 문제는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해야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안 많게도 기동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근육 감소가 일어나지요. 막 근육 감소.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넘버원 운동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참 운동하기가 이것도 습관이 되면은 어, 중지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가 됩니다만 처음 하기는 쉽지 않죠. 거기 따라 이제 영양이나 음식 공급이 돼야 되고 이제 사람이 우울해지면 운동하기 싫기 때문에 이런 걸 줄이고 약도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안 먹는 게 좋다. 예. 특히 낙상, 이제 나이 들어서 낙상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다리가 부러지든지 하면 그 영향이 운동 못 하게 되죠.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운동 이야기 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근육량입니다. 한 40대까지는 그런 대로 유지되는데 점점 밑으로 줄어들죠. 양이, 근육량이. 그런데 이제 중간에 아프든지 하면 꼭 떨어져요. 그러다 조금 회복됐다가 또 아프면 더 떨어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중간에 큰 질환이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것조차도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이런 질환을 줄이는데 좋습니다. 어, 특별히 트레이닝을 안 받은 경우도 꾸준히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면 크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심히 라이프롱 트레이닝 이거는 프로들은 물론 그렇겠죠. 프로가 아니더라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상당히 유지가 되죠. 이 정도만 해도 굉장한 거죠. 그런데 운동은 늦은 법은 없습니다. 운동이 60, 70, 80에도 운동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시작이 쉽지 않긴 하지만은 주변에 잘하는 친구와 어울린다든지 아니면 어, 짐에 등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거기 트레이너가 있으니까 조금 엑스트라 예산을 들여서 몇 달, 한 3개월 훈련 받으면 상당히 도움을 볼 수 있습니다. 80대 넘어도 90대 노인도 어, 트레이닝 받으면 근육이 살아난다는 연구 보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근육의 다리 근육의 단면도입니다. 이게 이제 40대 보면은 트라이톤이라고 3종 경기 하는 사람들의 이제 40대 이 다리 근육의 단면도예요. 그런데 70대 정도 되면은 겉으로는 상당히 멀쩡한데 그 하얀 쪽은 전부 기름입니다. 안에 이제 근육은 이렇게 줄어들고 마는 거죠. 그런데 이 3종 경기를 3종 철인 경기하는 70대 노인 경우 보면 이 40대는 큰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건강도 역시 노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물론 그렇다고 지금 저도 70 중반에 해당되는데 지금 3종 경기를 하기는 어렵겠죠. 잘못하면 크게 다치죠. 예. 그렇지만은 이제 제일 중요한 몇 가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코어 근육, 제일 중요한 근육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3대 근육은 이제 등에 있는 척추 기립근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엉덩이 근육, 그리고 이제 대퇴사두근이라고 있습니다. 이쭉 비를 해서 허벅지 밑으로 쭉. 그런데 이 대퇴사두근 이쪽 전체가 이게 전체 한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이
뒷부분 이게 전체 근육 그런 면에는 우리가 하체 근육을 열심히 살리는 게 제일 요체입니다. 하체 근육. 여기 물론 등 근육도 필요하죠. 예, 하체 근육을 살리는 게 가장 그런 면에는 이제 산행이라든지 걷기를 꾸준히 하는데 속보 걷는다든지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종류 운동, 저항성 운동과 이제 유산소 운동, 그리고 이제 균형 운동, 한발서기 여러분들 들어 하시죠. 유산소 운동 경우는 걷기와 달리기가 있는데 이제 이걸 섞어가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 걷다가 이제 스피드 냈다가 다시 조금 떨어뜨렸다가 그러다가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저항성 운동은 집에서 하기 제일 좋은 건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뭐 쪼그린다 이런 뜻인데 이 그림같이 조금 쪼그리는 거죠. 이게 이제 소파에 앉아서 해도 됩니다. TV 보실 때 보시면서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그 소파에 엉덩이가 대일동 말동 올렸다가 내렸다가 한 15에 20번씩 하루에 한 100회 정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더 느려서 쭉 하면 이 다리 근육 살아납니다. 그리고 플랭크 이것도 좋은 운동인데 스쿼트는 뭐 어느 면에 쉬우면서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걷기, 예, 1시간 걷다가 조금씩 뛰다가 계단 오르내리기. 계단 경우는 내리기는 오히려 무릎을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또 오르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들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감소 예방 영양소들은 이제 단백질 좀 많이 섭취해라. 한국 정부에서 권장량은 대개 이제 1.2배 정도 이게 킬로그램당 1.2g을 먹으라. 네. 그리고 동물성이나 식물성 섞여서 먹는 게 좋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성들 경우도 매일 4, 50g 섭취하는 게 세 끼에 나누어 먹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도 계란이라든지 우유 이런 걸 같이 섭취하고 점심때 특히 점심때 좀 많이 드시고 이렇게 나누어 드시는 게 더 효율적 방법입니다. 잠시 요약하겠습니다. 끝으로 운동은 우선 안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할 것. 누구 같이 하면 낫습니다. 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주 300번. 네? 중간에서 고강도. 그리고 저항성 운동도 한 2회 병행하고 근육 살리는 영양 섭취 같이 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